안녕하세요. 최종령 어드바이저입니다. 화목한 런치스탁, 오늘은 최근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증권주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3월 대체거래소 출범을 시작으로 6월 조기 대선 이후 코스피 지수는 3,000포인트를 넘기며 4년 만에 다시 코스피 3,000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투자 환경이 변경되며 투자 시간도 변경이 되었고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업종 PBR은 한 배에 접근해 있습니다. 하반기 추가적인 금리 인하 및 정부의 2차 추경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율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증권주 투자 포인트 및 접근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NH투자증권에서 증권 그리고 STO 업종을 담당하고 계신 윤효동 연구원님을 모시고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화목한 런치스탁에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어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 리서치에서 증권과 STO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윤유동 연구원입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거래 대금이 지금 많이 늘어나서 증권 업종의 이제 PBR이죠. PBR이 지난 5월에 한 0.5배 수준 대비해서 현재는 PBR이 1배 수준까지 지금 상승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코스피 지수의 PBR은 지금 현재 한 0.95배 정도 수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제 증권주 PBR 그리고 하루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슬라이드 같이 보시면서 얘기 나누면 좋을 듯 한데요. 네네. 일단 증권업 PBR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대선 전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지금은 0.95배로 거의 한 배에 근접을 하였습니다. 제가 하반기 전망을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네. 0.5배 수준이어서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보면 그 당시도 0.9배까지 상승을 했다. 그래서 네.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미 그 수준에 도달했고 이 이상으로도 넘어갈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신정부 들어설 때를 생각해 보면은 네. 대부분은 이제 지수 상승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그래서 증권업종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 포인트가 주요하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추가로 한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바로 이제 상법 개정안이죠. 네네. 상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된다고 하면은 이에 따라서 증권사들이 배당을 더 늘릴 수 있고 또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붙었기 때문에 주주환원 여력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금융업종 중에서 증권주가 주주환원을 열심히 하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네. 이번부터는 그 기대감까지 합해서 한 배 이상으로까지 넘어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차트 봐주시면은 지금 업종별로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한 배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 이제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주 내에서 이제 대장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 배를 상회하고 나머지 증권주들도 0.8배 수준으로 따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보여주신 이제 표를 보면 요 두 종목이 이제 한 배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무슨 증권주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증권주를 주목해서 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연구원님은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가요? 저는 우선 키움증권이랑 미래에셋증권을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네. 키움증권 차트 한번 봐주시면 지금 최근에는 약간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네. 키움증권이 거래대금을 잘 하는 거는 이제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네. 거래대금 국내외 그리고 파생시장에서도 전부 MS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지금 가장 그나마 약간의 리스크였다고 하면은 RCPS였습니다. 키움증권이 RCPS를 전환가 15만 원에 4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 15만 원을 훨씬 주가가 뛰어넘으면서 보통주로 전환하겠다는 문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한 30% 이상은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네. 시장에 파시는지 안 파시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이것만 해소되면은 기존에도 이제 거래대금이 잘 나왔고 밸류업 시행도 잘 하고 있던 회사라서 네.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움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 요 두 업종을
종목을 좋게 보시는 건데요. 저희가 이게 이제 코스피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 미국으로 갔던 이제 서학 개미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온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어떻게 좀 많이 증가를 했나요? 이 페이지를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6월 달 중에는 이제 최대로 43.7조 원까지 일거래 대금을 찍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창 뭐 코로나19 때 동학개미 운동, 그리고 2023년에 2차 전지 랠리가 있을 때를 보면은 네. 그때도 뭐 하루에 60조 원이 넘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론 평균으로 보면은 한 30조 원대 수준이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조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네. 지금 2분기 평균으로는 20조 원대 초반이지만 나중에는 30조 원대까지 충분히 이제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해외 주식 거래 대금 보시면은 5월 말 기준으로 7조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네. 작년 초까지만 해도 2조 원대 수준이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다들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가겠다라는 느낌으로 다들 해외로 옮겨갔죠. 그래서 네. 해외 주식을 많이 하면서 한때는 9조 원까지 상승을 하였는데 네. 여기서 크게 빠지지 않고 현재 7조 원대 머무르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좋아지면은 네. 이 서학개미들도 다시 이제 국내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만큼 거래 대금이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거래 대금을 볼 때 이게 투자 환경이 좀 변경이 된 게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대체 거래소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나요? 네, 아까 차트에서 봐주시면은 KRX 말고 이제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NXT 비중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네네. 그래서 전체 아까 뭐 43조 원 예를 들어드렸는데 네. 이 중에서 대략 30% 가까이는 NXT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RX, NXT 합해서 전체 그 중에서 30%가량은 대체 거래소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여기서 재밌는 게 대체 거래소 내의 거래 대금 중에서도 약 30%가량은 프리장과 애프터마켓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 말인즉슨 그냥 정규장 외에도 그만큼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뭐 대표적으로 전날 해외에서 나온 뉴스를 보고 네. 다음날 아침 일찍 매매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오후에 공시를 보고 매매를 빨리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늘어난 만큼 주식시장에 그만큼 유입되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KRX 거래소도 8시부터 8시 거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래 대금은 이 정도 보고,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게 아무래도 이 추경 예산이잖아요. 이 한국의 유동성 증가율이 이제 확대되는 거를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로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네, 슬라이드 같이 봐주시면 좋을 듯 한데요. 네. 2차 추경 규모는 여기는 30.5조 원으로 나와 있는데 최근 1.3조 원을 증액을 해서 31.8조 원이 국회 이제 문턱을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뭐 민생들 소비 쿠폰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면서 아무래도 소비를 좀 더 진작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이제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풀리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뭐 주식 투자나 이런 쪽으로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요. 네. 최근에 5월 달에도 뭐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고 하반기에도 더 인하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벤처 투자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은 VC 업종까지 이제 유동성이 흘러 들어간다 하면은 시장에 정말 이제 유동성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런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해서 네. 한국의 유동성 증가율이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신 자료 이렇게 보면 이때 21년, 22년 이때가 엄청 이제 국내 주식이 좋았을 때인데, 25년도에 M2 흐름을 보면은 아직 그때 수준에 못 미친 거는 앞으로 이게 증가되면 주식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직 신정부가 들어선 지 초기 단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거를 전부 다 이제 선반영해서 지금 지수의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정책들이 약속한 대로 이행이 된다면은 더 이제 증가율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 국내 주식 관련된 쪽으로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 혹시 뭐 증권사들이 이 주식 거래 외에 다른 쪽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한 게 있나요? 네. 같이 슬라이드 봐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선 이전에는 가장 컸던 이슈 중에 하나는 4월 9일 날 통과되어 이제 발표를 했던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입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우리 발행업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증권사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금융 상품인데 네. 이 발행업 말고 이제 IMA라는 새로운 이제 금융 상품도 이제 좀 우리가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IMA는 사실 뭐 금융 상품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약간 계좌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발행업 같은 경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발행업 상품을 사면은 거기서 일정 수준의 이자율을 붙여서 1년 뒤에 이제 만기로 돌려주죠. 네. 근데 IMA도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 계좌에다가 돈을 넣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이자율을 붙여서 이제 다시 돌려주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조달한 금액은 대부분이 이제 기업금융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발행업도 마찬가지고요. 기업금융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기업의 이제 직접 대출이나 회사채 투자, VC, CB, BW 투자들이 있을 텐데, 네. 한마디로 증권사들의 IB나 이런 기업금융 쪽 사업을 좀 더 이제 확장시켜주겠다는 정부의 그런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장 좀 넘겨서 보시면은 일단 타임라인은 3분기에 발행업과 IMA 신규 지정을 접수를 받고요. 네. 이제 4분기쯤에는 인가가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부터 업무를 새로 개시를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IB나 이자 수익이 더 붙을 수 있는 구조이고요. 첫 번째 줄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웬만한 증권사들이 다들 도전을 하고 있어요. 네. 발행업은 별도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의 증권사들이 신청을 할 수 있어서 네. 현재 삼성, 키움, 메리츠, 신한, 하나가 도전을 하고 IMA는 별도 자기자본 8조 원 이상부터 신청 가능해서 한투와 미래에셋증권이 현재 이제 TF를 구성해서 도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제일 잘할 것 같냐 하시면은 네. 아무래도 좀 고액 자산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증권 그리고 현재 8조 원 넘는 회사 중에서 IB나 부동산 쪽으로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증권사들도 계속해서 뭔가 수익을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그동안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이 상법 개정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통과는 됐는데 1년 유예로 통과가 된 거죠. 근데 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증권주들은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상법 개정안을 보시면은 네. 대부분 이제 자사주 소각을 가장 많이 기대를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증권사들 상장사 중에서 자사주가 많은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중소형사 중에서는 신영증권과 부국증권이 있고요. 대형사 중에서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있는데요. 네.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은 이론상으로는 기존에 있던 주주들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시면서 주가가 선반영해서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좀 실적까지 뒷받침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이제 기대가 가장 높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23%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약간 특이한 게 이 자사주가 1.3억 주인데 이 중에서 1.1억 주는 합병 자사주예요. 그래서 예전에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할 때 생겨난 자사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소각을 하는데 약간 좀 회계상 절차도 좀 복잡하고 자본의 감소도 있어서 좀 미래에셋증권에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사주까지 소각을 한다면은 기존의 밸류업 정책도 있었기 때문에 네.
두 개가 양쪽으로 작동하는 거 아닐까 하는 좀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연구원님께서는 이 거래 대금 증가로 인한 키움증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편적인 뭐 거래 대금도 있고 이제 자사주 소각 이슈로 인한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두 개를 지금 좋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두 종목을 계속 이제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특히 뭐 미래에셋증권의 실적 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증권사로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전체 투자 자산이 한 10조 원가량 되는데 그 중에서 절반가량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해외 투자 자산의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 1분기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서 이에 따른 평가이익이 앞으로도 좀 크게 잡힐 거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증권주는 이 정도 들어보면 될 것 같고, 앞서 설명드릴 때 STO 업종도 담당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출장 다녀오셨죠? 네. 예, 이게 이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이 결제 관련주들도 뭐 저희가 한 2주 전에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이 증권 관련주, 결제주 중에서 어떤 업종을 조금 좋게 보시나요?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논의는 이제 네.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딱히 증권사는 아직 큰 액션은 없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 네. 오히려 PG사나 결제사, 플랫폼사들의 좀 그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으로 대장주로 움직이는 건 카카오페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카카오라는 그룹사 내에서 이제 핀테크사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아시다시피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나 뭔가 이런 신사업이 나오면은 네이버 카카오가 잘 할 거는 크게 당연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카카오 내에 상장된 핀테크사 카카오페이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뭐 발행, 유통, 보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우선은 유통을 담당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120만 개 국내외 가맹점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카카오톡 사용자까지 연계해서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유통 측면에서는 잘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 허가는 안 났지만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이런 전부 다들 이제 계획을 내놓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일단 네. 법제화가 되었을 때 시행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뭐 증권주 그리고 결제 관련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증권을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증권주 PBR이 예전 신정부 때나 비슷한 이제 0.9배 수준까지 상승을 하였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1배 수준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한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안과 함께 뭐 이제 뭐 배당이나 자사주 이런 쪽으로 좀 더 이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계속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제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대형 IT사 밑에 있는 자회사, 그 중에서도 현재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페이에 좀 더 저력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뭐 계속 오르는 것처럼 증권주도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자료는 저희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목한 런치스탁 다음 시간은 환율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뵐 텐데요. 지난 4월 1480원대까지 상승했던 환율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면서 135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환율 하반기 전망을 다음 방송에서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